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네입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없죠. 네, 와이프가 없고 저 혼자 영상 찍을 겁니다. 와이프는 다문화 센터 갔고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찍는 내용은 2년간 저한테 있었던 조금 안 좋은 일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이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계속 이제 와이프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최근 한 2년 정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는 이제 설명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는 이제 정확하게 저도 나열을 못 하겠거든요. 워낙 정신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와이프랑 있을 때, 그때 저희 시골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이라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셔서 다행히 그때 수술하고 나서 완치는 됐었습니다. 완치는 되고, 이제 그것도 약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해서 이제 완치는 됐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조금 당황하고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보니까 또 재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수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니까 수치가 또 조금씩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서 또 다시 검사를 하니까 그래도 미리 일찍 발견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다시 암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있고요. 아마 괜찮아질 걸로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저희 시골 할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셨어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골에 엄청 차도 없어요. 엄청 조용한 동네라서 차도 거의 안 다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사망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사망 원인은 그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거의 다 끝나셨고 이제 퇴원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마스크 다 벗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병원의 안에 이제 입원실에 계시다가, 그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원 안에서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병원에서는 서로 잘못이 아니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싸우고 문제도 많이 있었죠. 어찌됐건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 충격으로 치매가 오셨었거든요. 네, 치매가 오셨는데 조금씩 이제 몇 달간 버티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증상이 요양원에 조금 부탁을 했어요. 몇 달간 괜찮았는데 또 할머니 손에 알 수 없는 괴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손 쪽에.
그때 손이 썩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워낙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하고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두 분 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저랑 같이 있다가 결혼 서류 다 끝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저는 먼저 넘어왔거든요. 비자 기간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은하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그러고 있다가 와이프가 입덧이 조금 많이 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입덧이 많이 심해서 빨리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최대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입덧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많이 못 먹었어요. 거의 많이 못 먹고, 죽도 이제 스프 겨우 먹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또 댕기열이라는 그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그 댕기열이라는 것에 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완전 거의 죽다가 살아났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피가 말렸었는데 바로 제가 넘어갔죠. 바로 넘어가가지고 비자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수액 마치고 그렇게 치료를 했었습니다. 병원에 오자마자 아마 병원에 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 그때 지금 와이프한테 그 얘기 물어보면 그때 굉장히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조금 웃어 넘길 수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제 또 와이프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아기도 같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잘 태어나주고 건강해져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때 와이프랑 같이 넘어오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일해야 돼서 이제 다시 취직을 했었거든요. 다시 취직을 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손목, 양쪽 다 손목하고 양쪽 다 발목하고 거기에 이제 계속 염증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괜찮았는데, 일하다가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일어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한 2주 정도밖에 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이제 출근을 못하죠. 이게 예전에는 그냥 손목이 약간 시큰거리는 정도? 그 정도 이제 시큰거리고 약간 딱 그 정도여서 그냥 충분히 버틸만 하고, 그래서 일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일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취직을 하고 한 2주 정도 일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일어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일단 약 처방을 받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부산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택시 타고 같이 갔죠.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엑스레이 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다, 엑스레이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해서 MRI를 같이 또 찍었습니다. 그때 MRI를 찍고 나서 보니까 그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뼈와 뼈 사이에 그 연골이라고 하나요?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게 다 너무 다 닳아서 지금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전부 가닥가닥으로 찢어져 가지고 흩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완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멍멍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병원에서도 못 낫는 그게 있는 건가 싶어서 조금 당황하고 그랬죠. 많이 당황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 평생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네, 이거는 다시 저희가 이어 붙일 수도 없고 재생도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된대요. 일단 염증 나온 거는 약을 먹고 이제 염증은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이 없어지지만 다시 무리해서 일을 하거나 손목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가 가는 것을 하면 다시 염증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아마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최대한 무겁거나 힘든 일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상태는 똑같고요. 지금 집에서 청소하고 이제 살림하고 이 정도는 이제 그렇게 큰 무리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몇 개월 동안 해봤는데 큰 무리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은하가 조금 무거워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안아주는 게 조금 벅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안아달라고 보채는데 안 안아줄 수는 없으니까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손목과 발목에 조금씩 이제 물이 조금 그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씩 아파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안 안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약을 조금씩 다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나 아마 찾아보고자 이렇게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는데 몇 군데 넣어도 요즘 편의점 알바도 경력직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경력이 없어서 몇 군데 넣었는데도 아마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경력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이제 찾아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도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아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고 아직 저희 와이프도 아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마 떨어져서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을 왜 안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일을 못 하게 된 거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라도 열심히 해보자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힘든 일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최근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멘탈이 거의 이제 붕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은하 보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쁜 일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데리고 옆에서 이런 말 하긴 조금 표정 금방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없을 때 그냥 제 혼자 영상 찍습니다. 와이프 안 나온다고 섭섭해 하지 마세요. 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몸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시는 날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빠이. 1, 2, 3. 안녕.